이곳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드넓은 바다. 침몰하지 않는 배로 영국의 자부심 그 자체인 로얄 찰스호. 네덜란드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미힐 제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파악하고 선원들은 제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침내 각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국이 선제 공격에 나서죠. 하지만 미일은 자신이 원하는 전열이 맞춰지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드디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먼저 침몰시키지 못한다면 침몰당하는 싸움. 미일은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갑니다. 대열을 계속해서 정비하며 영국군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영국군이 점점 전세를 뒤집습니다. 미일의 활약에 질투가 난 네덜란드의 트롬프 장군이 대열을 이탈하고 만 것이죠. 이 선택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적군인 영국군 장군은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대열이 무너진 네덜란드는 영국군의 공격을 무방비로 얻어맞게 됩니다. 미일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죠. 영국의 벌어진 틈 사이로 줄을 지어 침투하는 것입니다. 노란 깃발을 올려 아군에게 약속된 작전을 알리고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군의 대열을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군 배로 직접 넘어가 버리죠. 사기가 잔뜩 오른 미일의 병사들은 영국군을 초토화시킵니다. 결국 영국군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제2차 영란전쟁 중 벌어진 4일 전투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며 국민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는 네덜란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군주국에게 굉장한 경계를 받게 되죠. 국민들이 네덜란드를 부러워해서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상인 국가로 엄청난 부를 쌓으며 날로 강해지는 네덜란드가 무섭기도 합니다. 영국은 항해 조례를 만들어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네덜란드 선박을 공격했고 결국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 영란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은 사실상 영국의 승리, 2차 전쟁도 영국의 승리로 가는 듯 했으나 이때 미일이 등장하며 네덜란드 해군을 승리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미일을 제독 자리에 앉힌 건 요한 수상. 네덜란드는 겉으론 공화국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지만 사실 군주제를 다시금 꿈꾸는 친오네르파와 공화제를 지지하는 공화당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파인 요한은 우리 모두 네덜란드 사람임을 강조했고 결국 친오네르파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요한은 미일의 전폭적인 후원자기도 했죠. 제독 자리에 오른 미일은 개혁을 단행하죠. 네덜란드 해군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움직이는 것. 모두 신호 체계가 미약했던 탓이었죠. 요한과 그의 형 코넬리스는 신호 체계를 직접 개발해왔고 이를 통해 4일 전투에서 네덜란드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승리를 모든 네덜란드인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지도자 자리에 앉고 싶은 왕자에겐 비보입니다. 왕자는 자신의 백부이자 영국의 왕인 찰스 2세를 만나러 갑니다. 찰스 2세는 왕자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즉 영국 속국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Don't you want to be king? 왕자는 찰스 2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Surely don't expect me to betray my country, do you? 친오네르파는 요한을 끊임없이 흔들죠. Echte gevaar komt van de prinsgezinde.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네덜란드를 담그려 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He wanted to put an end to that Dutch arrogance. 미일과 요한은 영국의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려 하죠. De Engelsen definitief op de knieën dwingen. 미일은 영국의 자부심, 로얄 찰스호가 정박되어 있는 영국 채텀에 몰래 침투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에 불을 붙여 영국 함대에 접근하죠. 잘 훈련된 병사들은 경비들을 모두 조용히 죽이고 영국의 배를 모두 불태운 뒤 로얄 찰스호를 그대로 네덜란드까지 끌고 와버리죠. 그렇게 브레다 조약이 맺어지며 제2차 영란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뛰어난 외교술로 네덜란드의 부흥기를 가져온 요한. Mijn laatste adem zal verdedigen. 하지만 요한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는 모두 친오네르파의 것이었기에 군대 증강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Hoeveel extra bataljons wil jij de prins cadeau doen? 하지만 그럼에도 했어야 했죠. Fransen zijn een troep aan het opbouwen. Ja, wat heb je daaraan als de Fransen binnenvallen?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벌어집니다. 화가 잔뜩 난 찰스 2세가 프랑스 루이 14세와 밀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바다에선 영국이, 육지에선 프랑스가 양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요한은 뒤늦게 후회하죠. Het is ons landje afgedeeld hoor. Allemaal krijgen ze een stukje van de taart. Ik had ons leger nooit zo mogen laten verzwakken. 네덜란드의 위기는 친오네르파에겐 곧 기회입니다. De raadpensionaris moet zijn ontslag aanbieden. 친오네르파는 왕자를 지도자 자리에 앉힘과 동시에 거리엔 요한 형제를 음모론에 빠뜨릴 선동가들을 심어놓습니다. 요한 형제가 네덜란드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켰고 왕자를 암살하려 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리죠. 그들은 요한 형제를 최대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Weer zijn broer ook hier te krijgen. 요한 형제는 잡혀 들어가게 되고 U was betrokken bij een complot om de prins van Oranje te vermoorden. 친오네르파는 성난 군종들이 요한 형제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성난 군종들은 요한 형제를 거리로 끌고 나오게 되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무엇이 그토록 화났는지 내장까지 꺼내버립니다. 미일은 오열하죠. 하지만 미일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Felicitaties met uw benoeming. 미일은 요한의 제독이 아닌 네덜란드의 제독이기 때문이죠. Verstandig een direct bevel van uw prins te weigeren.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Ik weet hoe u zich voelt, Raad. 그렇게 미일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영란전쟁도 지휘하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죠. 미일은 배 한 척을 일부러 대열에서 이탈시킵니다. 영국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군을 해안 쪽으로 빼기 위해서였죠. 미끼를 물어버린 프랑스군은 해안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직접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덜란드 해안의 얕은 수심의 프랑스 대형함대는 그대로 쓰러지고 네덜란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양쪽으로 대포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미일은 네덜란드에 또 한 번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친오네르파 쪽에서 또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결국 빌럼 3세는 미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Gaat naar de Middellandse Zee. 최소한의 병력으로 프랑스와 싸우고 오라고 하죠. 적군도 어이없어 할 정도였습니다. 미일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 위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게 되죠. Einde van een tijdperk. Geef hem het allermooiste graf dat we kunnen maken.